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배우자 특집 두 번째 편, 배우자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50대를 기준으로 6가지의 해당 사항이 있으면 30년 후에도 행복하다라는 결론을 낸 실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책인데요. 그 6가지 조건 중에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 우리 배우자 복도 함께 봐야겠죠. 여러분들의 미래의 행복을 기원하며 바로 들어가 보죠. 사주의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배우자 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다른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지만 뭐 금요록이 있다느니 혹은 배우자 자리에 천을귀인이 있을 때 배우자 복이 있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단순히 신살론적으로만 접근한 것이고 우리는 좀 더 거시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사주 전체를 통틀어서 보는 방향으로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사주에서 배우자 기운, 즉 배우자를 내 사주에서 특정했다면 거기에 형충이 있느냐를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생을 받느냐. 세 번째, 천간에 내 사주에서 배우자 기운이 있다면 12운성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느냐. 마지막으로 내 사주와 배우자 사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첫 번째를 가보죠. 형충이 있느냐.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불안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배우자 복이 있어요 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죠. 돈 잘 버냐고 내 배우자가. 혹은 배경, 집안이 어때요? 뭐 권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 혹은 뭐 지적인 거, 똑똑해요, 뭐 서울대 나왔어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건강, 이거는 어떤 미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이뻐요, 잘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복이야라는 어떤 개인들의 기준이 있을 건데 보통 이 정도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제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가진 게 많다라는 배우자라도요, 불안정하면요 답이 안 나와요. 돈이 많다고 예를 들어보죠. 나 이번에 출장 갔다 와. 막 2달 있다 들어와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많고 권력이 많아도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안정성이 있다면요, 그거는 결코 배우자 복이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주를 보죠. 임수일간의 여자 사주인데 여기에 술토와 축토가 있어요. 자, 우리 저번 편에서 배우자 자리를 찾자고 했을 때 궁성적으로 자리로서는 여기가 배우자 자리다라고 했죠. 그리고 육친적으로 얘는 편관이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인 배우자 자리로서 성립을 하고, 두 번째, 육친적으로 여자 사주에서 관성은 남자를 의미하니 모든 조건이 충족한 배우자의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근데 이 배우자 자리가 특정이 됐는데 어떤 상태예요? 편관에 더하기 형살이 있죠. 반형살이잖아요. 축술미 삼형살에 축술 반형살이죠.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여자 사주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느끼기에 내 남자는 편관 7살에 더하기 형살이 있어요. 그럼 편관을 쓰자고요, 편관. 편관은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나를 극하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매우 강력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에. 세 번째, 형이 있죠, 형. 형이 있다라는 거는 강제적인, 강제성, 조정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다라는 건 이 사주의 주인공인 여자 입장에서 편관은 나를 극하기 때문에 매우 버겁고, 두 번째로는 강제성이 있어요. 강제적인 조정을 하는 그러한 남자구나. 그래서 다소 불안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극하는 내가 버거운 사람이 강제적인 조정까지 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걸 감당할 수 없고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남자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야. 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배우자 복이 있다라고 할까요? 아니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주의 형, 강제적인 조정, 그 기운들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기운들의 기운이 떨어져 있고 예민해져 있는 상태. 이 두 가지가 배우자를 특정했을 때 양옆에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형충이 있느냐의 조건이에요. 네, 불안정성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로 가보죠. 네, 생을 받느냐죠. 두 번째. 생을 받느냐. 자, 여러분. 생을 받느냐라는 건요. 우리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행도를 그려봤을 때 자, 이게 나죠, 나. 얘가 인성이에요, 인성. 인성이 생을 해주죠. 여기가 생이잖아요. 인성 외에는 나를 생해주는 기운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의 기운이다. 휴식과 치유의 기운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나머지는 내가 생조를 해야 되고 내가 극해야 되고 나를 극하는 기운들이기 때문에 이 인성이다라는 기운이 생조의 역할을 하는 거. 이 생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 자리에 생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또 사주를 보죠. 똑같이 임수일간의 여성으로 예를 들게요. 임수일간인데 여기에 또 술토가 있어요. 자, 배우자 자리로서 그리고 편관으로서 완벽히 내 배우자가 맞죠. 그러면 여기에 화기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내 배우자 자리가 특정이 됐다면 양옆에서 생조를 하죠. 그러면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 남편 기준으로는 이게 인성의 기운이죠. 비록 편관일지라도 어떤 편관이야? 생을 받는 편관이라는 거예요. 생을 받는 편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 게 생을 받으면 편관이 더 세지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이게 인성의 역할을 하는구나. 누구한테? 내 남편한테. 즉 나는 편관의 기준으로서 야 편관 하고 있어도 옆에서 화기운들이 생조를 하면 야 편관 하다가도 아니야. 잠깐만 더 다시 생각해봐. 천천히 가야 돼. 아니야. 화나서 잠깐 심호흡해. 라고 해줄 수 있는 거 생조해 주는 거예요. 편관의 기운을 길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생조입니다. 여러분. 또 나아가서 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 일으킬 수 있는 기운, 그게 화기운이에요. 네. 이 편관에 치유하는 거, 아유 쭈쭈쭈 토닥토닥 괜찮아 하는 거, 엄마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힘들 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기도 하다. 그게 바로 생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서 자리가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해도요, 내가 이렇게 생조를 받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생조를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내 배우자의 자리가 특정이 됐다면 가까운 곳에 내 배우자의 기운을 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가를 봐라. 그것은 그 사람을 길한 방향으로 안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배우자의 복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가보죠. 네, 세 번째, 천간에 있다면 12운송을 보자죠. 자, 천간에 있다라는 거는 천간의 합을 얘기하는 거였죠. 배우자의 자리를 찾자 편을 꼭 보시고 이 두 번째 편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여자 사주예요. 정화인데 임수가 있네요. 그러면 정임합하니까 정화일간에게 정관이요. 정관. 내 배우자죠. 천간에 있을 때는 내 배우자를 특정할 수도 있고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정관이 어떠한 기운이냐고요, 도대체. 얘는 정관으로서 얘의 기운은 어떤 상태야. 이걸 보는 게 12운성이에요, 여러분. 자, 보죠. 예를 들어 이게 진토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얘는 묘에 해당되는 기운을 갖고 있는 임수입니다. 즉, 이 여자 사주에서 내 남편은 묘라는 기운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운성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12운성인데, 자, 이 그래프죠, 여러분. 묘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죠? 이게 묘예요. 자, 에너지의 기운이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정관, 내 남편으로서의 기운이 적다, 떨어진다라는 건 내 남편으로서의 할당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 내 남편으로서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잘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이렇게 쪼개서 이 영역에 있는 내 남편은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며, 그러면 생, 욕, 대, 록, 왕, 쇠에 위치하면은 그래도 내 남편으로서의 기운으로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다. 그 중에서 이 욕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욕지라고 하는 것은요, 시행착오의 기운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예, 요거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리 청소년 시기, 아우 막 기운 넘치잖아요. 근데 사회 경험이 없죠. 새로운 걸 할 때 항상 실패할 수도 있고, 아이고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운이에요. 마치 청소년기 같은 기운. 예. 그렇기 때문에 생, 대, 록, 왕, 쇠, 여기에 해당되는 기운이다 하면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 내 배우자가 있다면 12운성적으로 봤을 때 생, 대, 록, 왕, 쇠에 속하면 자기 역할을 그래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나머지 뭐 절태, 양, 병사, 묘에 있으면 배우자로서 조금은 부족한 역할을 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로 가죠. 자, 여러분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사주를 같이 보자라는 거죠. 자, 아까 예시를 드렸던 사주를 보죠. 자, 어떤 여자 사주에 남자가 편관이고 형으로 있다. 아까 봤던 거죠. 편관에 형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인 조정이고 뭐고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주에서 내 남편이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 사주를 봐야겠죠. 뭐가 불안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 이게 남편 사주예요. 자, 병화일간으로 월지에 사화를 깔고 있으니 이 사람은 화의 기운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남편이겠죠. 거기에 이 기토는 사화가 밑에 깔고 있으니 굉장히 기운이 강한 기토예요. 네. 근데 이거 상관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이 여자 사주에서 남자가 편관에 반영을 깔고 있어서 불안한데 그것이 화기운으로서 발현되는 상관이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 입장에서 배우자 복이라는 것은 이 남자가 강한 화의 기운을 동반한 상관을 쓰는 것을 절제하고 컨트롤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형충이 있느냐, 생을 받느냐, 천간에서 12운성을 보자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당사자의 사주와 배우자의 사주를 함께 보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겠네요. 상관을 쓰실 때 조금 릴렉스 하셔야겠네요. 그로 인해서 내가 다소 불편한 기운이 있더라도 배우자의 사주를 통해서 이걸 개선해가는 그러한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사주를 통해서 이 사람은 배우자 복이 있어 없어를 논하는 건요, 사실상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 사람의 사주를 통해서 이 사람 배우자 복이 있어 없어를 논한다면요, 이제 우리는 궁합을 볼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배우자와 나의 관계 혹은 나와 부모님의 관계 이런 것에 있어서 사주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개인 사주만 보면 다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4번이에요. 불안정하고 배우자 복이 없겠네 라고 하더라도 이 남자의 사주에서 기토의 역량을 어떻게 잘 쓸 수 있게끔 발현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냐, 길하게 쓰게끔 해주냐 라는 거, 그를 통해서 내 사주 원국에서는 불편하더라도 충분히 개선해서 내 배우자의 복으로서 이끌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5번째가 있다면
대세운이죠, 대세운. 네. 특히 대운. 네. 예를 들어 이런데 대운이 미토대운이 30대 운에 온 거예요. 한참 결혼해서 막 이제 신혼을 꾸려야 될 시기잖아요. 30대운이면 왜냐면 40세까지니까. 근데 그럴 때 축술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의 사명살이 완성되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불리해지겠죠. 예. 그래서 대세운도 함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배우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선 구독해주세요. 행복하세요. 저는 사주세요.